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7월 26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오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모이는 아세안 회의가 개막했습니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어떤 외교적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일본 사도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일 있을 유네스코 회의에서 등재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 국방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만납니다. 지금까지 3국 국방장관이 국제회의를 계기로 모인 적은 있지만 한 나라에서 별도로 만나는 건 처음인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가 오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국가별로 순환 주최하는 데 세 나라가 합의하면서 최초로 일본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 나라 장관들이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적은 있지만 한 나라에서 단독으로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측면에서 다자회의의 사이드 이벤트가 아닌 하나의 독자적 이벤트로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 방문하는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일본 방위성을 찾는 건 15년 만입니다. 미국 측에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일본 측에선 기아라 미노루 방위대신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 정세, 이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회의에서 세 나라 장관들이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연내 문서화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선 문서 작성과 서명까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문서화는 세 나라 안보 협력이 정치 등 외부 요인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3국 공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달 한미일 세 나라가 함께 참여한 프리덤 엣지 공해 훈련이 처음 실시된 만큼 3국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양자 간 국방장관 회담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미 두 나라 군이 다음 달 8일까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주력기들은 물론이고 미군의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참여해서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뒤이어 미국 해병대의 FA-18 호넷 전투기가 이륙합니다. 공군은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원기지에서 FA-18, F-35B 등 미 해병대 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위해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주둔하는 미국 제1해병비행사단 제12항공전대 소속 FA-18 10여 대가 지난 10일부터 수원으로 전개했습니다. F-35B는 24일 오산기지로 전개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인 F-35B는 미 해군 항공모함이나 해병대의 강습 상륙함에서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공군에서는 F-15K, F-16, F-5 등이 훈련에 참여합니다. 미 F-18 조종사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한미 동맹의 작전 수행 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 동맹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 완수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미 전투기들은 기본 전투 기동을 비롯해 근접 항공 지원, 항공 차단, 방어 제공 등 다양한 공중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Our Marines are very excited and eager to work alongside the ROK Air Force and the Marines in order to further learn from the ROK military as well as sharpen our skills an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work together in case there is ever some kind of incident that happens on the Korean Peninsula. 한미 전투 조종사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동맹 내 서로 다른 기종 간 이해도를 높이고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모이는 아세안 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기혁 기자,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렇게 두 그룹 6나라가 모두 모이는 자리가 마련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아세안과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 우리 수석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이 중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영내 다자안보 협의체이자 남북이 나란히 참석하는 사실상 유일한 다자회의입니다. 올해는 라오스에서 열리는데요.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 장관이 참석을 하고요. 북한은 리영철 주 라오스 대사가 대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한미일 북중러도 모두 모이는 다자안보 협의체가 이 자리인데요. 미국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일본에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그리고 중국에선 왕이 외교부장, 러시아에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이 총 출동을 합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협력을 더 가까이 하는 상황에서 한미일과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어떤 외교적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자 간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이런 가운데 조태열 외교장관이 첫 양자 회담으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 장관은 왕이 부장과 약 40분간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러북 협력이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장관은 아울러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네,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중 외교수장이 만나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문 기자,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 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불법적인 도발 행위 그리고 러북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에 대해 중단을 촉구할 텐데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ARF에서 유의미한 합의가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의장국인 라오스가 친북 성향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장 성명이라는 이름 그대로 의장국의 의중이 중요한 상황에서 친북 성향인데다 올해 라오스와 북한이 수교 50주년을 맞는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을 차치하더라도 북러가 포함된 상황이라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 우리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하는 조 장관은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중심으로 한 미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현장에 보낸 데 이어서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은 2,041건, 올해 5월 이후 누적 건수는 4,945건입니다. 상담 건수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티몬 본사를 찾아 대기했습니다. 26일 오전 현장 접수가 중단되자 고객들의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검토 지시가 전달됐고 지급 대상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우선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의 대금 환급이 거절된 사례에 대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 분쟁 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여행과 숙박, 항공권 구매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던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일괄된 요청에 의해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등재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 중인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내일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논의되는데 21개 회원국의 전원 동의로 결정됩니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보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코모스는 광산 채굴이 진행된 전체 시기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이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력이 있는 만큼 이행을 담보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키며 협상에 임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등재에 동의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과정 끝에 가까스로 한일 간 합의가 막판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일 회의에서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5년 군함도 등재 때와는 달리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한 실질 조치를 이미 취했다면서 등재 동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취한 구체적 조치를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존재를 현지 전시로 소개하고 이 같은 입장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표명할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내일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열리는 기념식을 앞두고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국가보훈부 초청으로 19개국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이 방한한 건데요. 한국의 발전상이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는 그들의 여정을 김민아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5박 6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참전 용사들. 오랜만에 밟는 한국 땅에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비행에도 미소가 가득합니다. 1953년 영국 육군 소속으로 후쿠고지 전투에 참전하고 후쿠고지의 영웅들이라는 책을 펴낸 케네스 켈드 씨. 15년 만에 딸과 함께 한국을 찾은 켈드 씨는 발전한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Yeah, very good. Yes, I couldn't believe there was such a change. From a war-torn country to what it is today, to be one of the leading nations in the world. 미 육군 소속으로 1951년부터 1952년까지 복무하며 평강, 철원, 김화를 잇는 철의 삼각지대 전투에서 맹활약한 찰스 루살디 씨. Having seen Korea from Busan all the way up the peninsula to Gumwa, Chuncheon, Chorwan, up into the Mundingni Valley, it was a pretty desolate situation. 격전지였던 이 일대에서 루살디 씨는 공병대대 소속으로 불도저를 운전하며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국군과 유엔군이 진격할 수 있도록 길을 냈다고 회상합니다. You will get a presidential citation this time. How do you feel about that? What's your... Well, I feel honored. It's not for me. It's for literally all of those who fought in Korea or who served in Korea here during the Korean War in particular.
이번이 첫 방한이라는 루살디 씨의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Oh, I'm very proud of my father and his service. He's very understated. He doesn't talk about his service very much, but when he does, it was very important, and I'm very proud of him. 내일 오전 KBS 홀에서는 함께 모두의 미래라는 주제로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기념식에는 19개국 유엔 참전 용사와 유가족 67명을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 6.25 참전 유공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에서는 6.25 전쟁에 참여해 공을 세운 참전용사 8명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됩니다. 6.25 당시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해 적의 포병 진지를 파괴하고 잔화한 고 찰스 제이 로링 주니어 미 공군 소령에게 태극 무공 훈장이 추서됩니다. 참전용사들은 기념식 이후 유엔 기념공원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29일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주재 유엔 참전용사 감사 만찬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국가보훈부는 함께 자유를 지켜낸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미래 세대들에 계승하고 다양한 보훈 사업으로 참전국과의 우정을 다져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밤낮 없는 찜통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온열 질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예방법을 김유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에 휴대용 선풍기로 조금이나마 열을 식혀봅니다. 연신 부채질에 양산도 써보지만 무더위를 떨치기엔 역부족. 물놀이장은 더위를 잊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어제 서울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최고 기온도 서울과 대전, 대구 등에서 3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비가 오고 난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면 같은 기온이라도 체감온도가 높아져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지난해에도 장마가 끝난 7월 26일 이후로 온열 질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주로 실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 야외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초여름부터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도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25일부터 2주간 폭염 피해 집중 대응 기간을 운영하고 관계부처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각 자치단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총력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폭염 속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응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TV,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카페인과 탄산음료 등은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외출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옷은 헐렁하고 가볍게 입습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에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현기증, 메스꺼움 등 평소와 다른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또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고 틈틈이 환기해야 합니다. 한편 태풍 개미가 몰고 온 수증기의 영향으로 세찬비도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00mm, 남해안에는 100mm까지 호우가 집중되겠고 주말 동안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본격화되면 농작물의 병충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배추와 무와 같은 채소류가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데요. 정부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배추와 무의 철저한 생육 관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밭이 온통 초록색 배추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선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다음 달 출하를 앞둔 무들도 빼곡히 심겨 있고 10월 출하를 기다리는 당근은 부지런히 자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는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현재 작황은 대부분 양호합니다. 현재 지금 계속 비가 내려서 지금 기상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꾸준히 방제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비가 그쳐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작황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마 후 찾아오는 폭염에 대비해야 합니다. 배추와 무, 당근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환경에 취약합니다.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면 병충해를 입기 쉽습니다. 정부는 농촌진흥청과 농협 등에 선제적인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름 배추와 여름무 재배 면적이 줄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 생산량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현재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비축 물량을 하루 300톤 이상 가락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는 여름 엽근 채소류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매주 배추와 무 등의 생육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후변화로 노지채소 전반의 여름철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기후위기에 대응한 중장기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봄과 가을에 채소를 비축해 놓았다가 이렇게 여름과 겨울에 날씨가 불안정할 때 방출을 함으로써 수급 관리를 하는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수 있는 그 첨단의 신선 창고를 좀 그 권역별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또 변화하는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저출생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방은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외국인들의 건강한 경제 활동을 위한 여건을 강조한 이유기도 한데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시행 현장을 최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생활 7년 차인 간진주 씨. 식품 제조 공장에서 제품을 포장하고 출고 현황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한국에 처음엔 유학 비자로 와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고향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좀 한국에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지금은 취직하게 됐어요. 간 씨는 경상북도에 정착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외국인 지원 정책을 꼽습니다. 작년 12월에 경북도에서 주거 지원 사업비를 받았고 그리고 친구들도 애가지 있으니까 어린이집 비도 받았다고 들었어요. 이 공장의 전체 근로자는 약 80명, 이 중 40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내국인들이 고된 일을 기피하다 보니 외국인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으로 입사한 친구들은 이제 한국어 능력도 좋고 똑똑해서 저희 회사에 이제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지금 많이 또 채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경상북도 지역의 소멸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북도는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경북형 이민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외국인들의 취업을 연계하는 희망 이음 사업 등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원해 외국인들의 초기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주거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에 관한 지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기숙사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기숙사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 지원,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의 보육비 지원 등 여러 부분의 이제 정착 지원들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시 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안을 찾아주길 당부했습니다. KTV 최다혜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몸의 근육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서 필라테스 배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일부 필라테스 센터에서는 중도 해지하려면 과도한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400여 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데요.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90% 이상을 차지했고 사업자 폐업이나 연락 두절로 피해를 겪는 소비자도 매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을 맺을 때 이벤트나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장기 계약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휴가엔 어촌 체험도 하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바다마을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해양수산부가 7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이 바다마을을 여행하며 여행 여권을 채우는 바다마을 스탬프 투어를 진행합니다. 전국의 어촌체험 휴양마을 131개소 중 부산 동산마을, 인천 마시안마을, 속초 장사마을 등 20곳이 바다마을로 선정됐는데요. 이들 마을에서는 올드 스탬프 앱과 여행 여권에 방문 도장과 체험, 숙박, 식당 이용 포인트를 받고 선착순으로 커피 이용권, 수돗물 상품권 등 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개소 이상의 바다마을 여행 여권을 완성한 사람에게는 참가자의 피규어를 제작해준다고 하니까요. 이참에 여러 어촌 체험마을을 누비면서 다양한 매력을 느껴봐도 좋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는 긴급주거 지원 사업. 지난해 서울과 부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된 후 올 상반기엔 10개 시도로 늘어났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대전과 강원, 제주 등 총 17개 광역지자체에서 확대 운영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주거시설 안팎에 방범용 CCTV와 스마트 비상벨을 설치하고 경찰청과 협업해 피해자 거주지 주변의 순찰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 동안만 60명이 지원받고 1,200여 건의 상담이 실시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여성 긴급전화 1366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2차관이 2024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시설을 점검합니다. 장미란 차관은 여자 핸드볼 단체팀의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유도, 펜싱, 수영, 양궁 등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관람하고 선전을 기원하는데요.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훈련센터,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올림픽 선수촌을 찾아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수 요청 사항이 잘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 국민이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대표로 전하기 위해 파리에 왔다면서 분주히 경기장을 오가면서 선수들을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내륙에는 시간당 20mm 내외로 강하게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전라, 경상 서부에는 내일 저녁 전까지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10에서 50, 많게는 80mm 이상이 되겠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80에서 150, 많게는 200mm 이상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서울의 경우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겠고 한낮 최고기온은 32, 3도를 보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자주 드시고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열대야로 무더운 밤을 지나 내일 한낮에는 인천 30도, 서울 32도, 청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 25도, 속초와 강릉 26도 보이겠고 낮에는 31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리고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광주 27도, 대구와 제주 26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부산 31도, 전주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해와 남해는 비가 내리고 물결도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는 흐리겠습니다. 일요일부터 구름 많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몇 시간 뒤면 2024 파리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센강에서의 개막식은 물론 에펠탑 광장과 베르사유 궁전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등 이번 올림픽은 많은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인데요. 친환경 올림픽의 상징성도 크지만 반면에 경기를 뛰는 선수들 입장에선 덥고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요. 우리 선수들 부디 건강 잘 챙겨서 갈고 닦은 기량 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